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밤새 내린 이슬이 비처럼 새벽에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밤에는 솔직히 춥더라고. 아침 공기도 차갑고요. 그래서 전기 담요 스위치를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간사한 게 사람이라고 하지만 밤에 잠들기가 힘든 그런 뭐라고 하죠? 더위 막 습하고 이런 느낌. 그랬는데 이제는 또 썰렁하고 싸늘한 밤 공기, 아침 공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알게 모르게 변화했네요. 자, 여기 뒤쪽 보시면 잘 여기 사진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어제 낮 동안에는 이 뒤쪽 야산을 좀 깎았어요. 여기가 저는 자주 이렇게 베어냈고 나무도 좀 중간 솎았고 또 풀들도 시간 날 때 좀 깎았던 곳인데, 왜냐면 저 소나무 뒤쪽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가 명상터예요. 거기도 예전에 포크레인으로 골라서 판판하게 해놨고, 또 소나무에다가 그네도 매보려고 했다가 허리를 좀 다쳐 수술하는 바람에 그네는 만들지를 못하고 말았죠. 착하고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저 그네를 만들려고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 아이는 이제 꽤 커서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정도 되겠네. 그 그네를 안 탈 것 같아요. 그만큼 순식간에 바뀌고 변하더라는 얘기고요. 여기를 특별히 깎으려고 했던 거 아니고 여기보다 더 바쁜 곳이 많으니까요, 사실은. 근데 낮 동안에는 너무 더워서 깎을 수가 없어요. 막 여기 호남 지역만 유일하게 어제까지도 폭염주의보가 내려 있었던 곳이라,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밖에서 이렇게 물 마시고 밖을 내다보고 이 뒤쪽을 보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제 발 쪽으로 툭툭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게 보여요. 꽤 큰 개구리인데 그 녀석이 사람 있는 쪽으로 막 뛰어와서 그 개구리 얼굴을 딱 보니까 겁에 질려 있고 나 좀 숨겨줘요 뭐 그 사냥꾼에 쫓긴 사슴처럼 그렇게 뛰어오더라고요. 잠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근데 제가 그 뛰어오는 방향을 봤더니 좀 커다란 꽃뱀, 화사 꽃뱀이 쫙 이렇게 멋진 그 포즈로 쫓아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한 3, 4m에서 저를 딱 보고 딱 멈추더라고요. 개구리는 벌써 제 발 뒤쪽으로 뛰어갔고요. 약육, 강식, 약한 건 잡아먹히고 강한 건 또 약한 걸 먹는 개구리가 많다고 저는 늘 얘기했는데, 개구리를 먹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많을 만큼 뱀도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를 참 유용한 그 농부에게는 참 유용한 동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개구리가 피해를 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거든요. 뭔가 하나도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개구리들은. 있네.
잠자려고 하면 시끄럽게 깨굴깨굴 하고, 비 오려고 하면 합창을 하는 그런 거 빼고는요. 왜냐면 그 메뚜기라든가 이런 농작물을 해치는 뭐 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숲에 숨어 있다가 긴 혀를 쭉 빼내서 그걸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구리들과 함께 농사 짓는 개구리 농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개구리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서 이 뱀을 어떻게든지 좀 없애야 되겠다. 근데 뱀 잡으러 뛰어다닐 수는 없고, 좀 그 개구리들 말고도요, 출몰할 만한 그 뱀이 있을 만한 곳을 지금 다 깎고 있어요. 연못 주변도 어제 좀 깎았고요. 오늘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연못은 다 깎아볼까 해요. 연못 깎을 때 좀 힘들어요. 풀도 무성한 데다가 경사가 져 있어서 발목이 아프거든요. 판판한 곳은 좀 괜찮은데 경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 발이 좀 상당히 아파요. 그래도 멀리서부터 깎는 게 아니고, 이 제가 머무는 곳 집 주위를 먼저 좀 개운하게 한 다음에 그 이상까지 좀 가려고 해요. 시간이 되면 벌초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선형이 26개나 되기 때문에 이 봉분한 분들을 깎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공간이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그걸 깎는 게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여기저기에다가 지금 그 예초 부탁을 했는데 없어요, 인력이. 시간이 된다면 시간을 만들어서 저하고 형님하고 직접 깎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력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멀리서부터가 아닌 가까운 곳부터 내가 개운하게 해야지, 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하고 열심히 깎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명상이 돼요. 그 약간의 긴장감이 있거든요.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해야 되고요. 다른 거에 정신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풀 깎는 일에만 몰두를 하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밀려오면 제가 이제 오음 만트라를 외우죠. 이 톱날 돌아가는 소리도 하니까 거기에 공명하듯이 자연히 그 시간만큼은 명상이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명상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 명상하고 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 제나무 출판사 사장님이 부부 동반으로 다녀가셨거든요. 두 분 다 요가를 하고 있고 요가 원장이기도 하고요. 출판사 하면서 제 책들을 계속 출판해 줬죠. 이번에도 그 판차탄트라를 꼭 냈어야 되는데 사파를 부탁했던 친구가 콩 구워 먹은 까마귀가 돼서 아주 참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사람의 인연도 딱딱 맞아야 되는데 저는 믿고 맡겼는데 그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불편하게 생각해요. 저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약속을 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해요. 왜 요가를 안 하시냐고. 요가하세요, 요가하세요, 나한테. 근데 요가를 안 한다는 말이 뭐냐 했더니 아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가 자세. 요가 자세는 요가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합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 중에 3단계에 불과합니다. 8단계가 있다면 겨우 3단계, 기초인 것이죠. 그러니까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있다고 하면 3학년인 거예요. 저는 지금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7, 8학년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왜 3학년 공부 안 하냐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몰입과 그것이 혼연일체가 된 그 상태를 하고 있는 거죠. 풀을 깎으면서. 근데 왜 자세를 안 하냐는 그 여러 차례 질문에 제가 얘기를 해줬죠. 요가라는 통칭해서 쓰라고. 아사나를 안 하냐고 하면 제가 그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지만 요가는 저는 늘 한다. 요가라는 것과 함께 생활하면서 산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삽니다. 오늘 또 풀 깎는 요가를 해야 되겠네요. 산에서 나무 잎사귀에 이슬이 맺혀서 뚝뚝 비처럼 떨어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 시작해야 되겠어요. 가을이에요.